녹음 이제 시작. 예,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음양 오행여 황제 내경 진복빈 저교 황제 내경 우칭 내경 포괄 소문 영추 양부분 기록 황제 신자 기백 백고 소유 진 내공 등 문답 지작 자고 이강 해서 즉 위 중국 전통의학지 이론 기초 기 주요 내용 균 이 이론 사상지 진술 위선 제 추급 병상여 기 학리적 관계 제 타적 이론 건구상 최기원적 의고 취시 제어 당시 우주지 본질여 결구소 포지적 론점 병의차이 발전 출일 관적 이론 체계 기중심 이념 즉 기하학 우주관여 음양오행 사상력 건구적 이론 사상 소건구적 소건구적 이론 2차 이론론 여 당시적 철학 사상 배경 유착 밀 불가분적 관계 본질 논문 본편 논문 본편 논문 장취 취종 음양오행 사상적 역사 발전 내경 중 음양오행지 이론 의함 음양오행여 양생지도 등 3개 면향 탐구 내경 중 음양오행 사상 속 온유지 풍부적 철학 내함. 예, 앞에 부분은 쉽죠. 네. 황제내경은 또 내경이라고도 칭하는데 소문, 영추 두 부분을 포괄하며 황제의 신하인 기백, 백고, 소유, 내공 등의 문답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개자는 뭐뭐 시자 대신으로 쓸 때도 많아요. 예. 예. 뭐뭐와 관계된 것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은. 자고 이래로 해당 책은 즉 중국 전통의학 이론의 기초이며 그 주요 내용은 모두 이론 사상의 진술을 우선하며 다시 병상과 그 학리와의 관계를 미루어 언급한 것이며 미루어 나간 것이며 그 이론 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근거는 곧 당시 우주의 본질과 구조에 포함된 논점이며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하나의 방대한 거시적인 이론 체계를 발전해냈다. 그 중심 이념은 즉 기화우주관과 음양오행 사상이 구축한 이론이며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또한 당시의 철학 사상 배경과 밀접하여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본편 논문은 장차 다음과 같은 대로부터 뭐 하고자 한다. 쉼표가 아니 콜론이 따른다 이런 이런 거를 따르겠다 이런 세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자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음양오행 사상의 역사 발전, 내경 가운데 음양오행 이론의 의미, 음양오행과 양생도라고 하는 등의 3개 방면으로부터
탐구한다. 탐구할 것이다. 내경 가운데 음양오행 사상이 함유한 풍부한 체력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종자를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자 요거.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아, 벽이, 탐구하고자 한다. 아, 벽이 뭔가요? 가깝습니다. 이 보인대라고 하는 데가 그 대만의 카톨릭 계열의 대학인가? 아니구나.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여기 그 역대 총장이 다 그 신부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인연이 있어서 뭐 여기서 수업 내용 설 얘기는 아닌데 예, 본문 읽으시죠. 네. 황제내경, 우칭내경, 포괄, 소문, 영초 양부분, 각유 81론, 공 162편, 기록, 황제 신자 기백, 백고 소유, 진공 등 문답 지작, 작자자 불가고, 황제 계탕명, 이시 연원 구원, 정 해남자 소위, 세속지인, 다존 고이, 천금, 고위 도자 필탁지어, 신농 황제의 후능 입설, 기서지제, 체조 견어 류흠, 칠략 반고, 한서의 문지역 유 소로, 소문 위 황제문 차 태소지의 이 태소자 지르시야, 소문 서명 체조 견어 한 동한 장중경적 상한 잡병론 서 위진시 기서 이실 지당대 왕빙 장 소문 전본집 보정리 편성 황제 내경 소문 24권 81편 즉 근본 소문 영추 의위신 신령지 추요 기전 위 장중경 소위지 국원 서진 황보밀 제 침구 가불경 중 칭지위 금침경 수당 간상유 불영 구허 등 별칭 북송시 영추 전본 이잔결 부전 원후 8년 자고려 전회 침경 일부 방사 기내용 득이 교보 후경 남송 사숭 명마시 조부 다차 교감 재형성 근본 영추 20권 81편. 예, 거기까지만 좀 보시죠. 황제내경은 또 내경이라고도 칭하며 소문영추 두 부분을 포괄하고 각각 81개의 논점이 있는데 총 162편이며 황제의 신하인 기백, 백고, 소유, 내공 등 문답을 기록한 작품이며 원작자는 그 구찰할 수 없고 황제는 그 가탁한 이름으로서 그 연원이 오래됨을 보여주는 것이니 바로 해남자에서 이른 바대로 세속 사람들은 대부분 옛 것을 높이고 지금 것을 천시하기 때문에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농이나 황제의
가탁한 뒤에 논리 그러니까 논설을 논설을 논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책의 기제는 유음의 칠략에 가장 먼저 보이며 반고의 한서 예문지에도 또한 저록되어 있다. 소문은 황제가 이러한 태소를 묻는다는 가장 그 근본적인 자연에 대해서 묻는다는 뜻이다. 묻는다는 뜻이며 태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질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다. 인용문이에요. 소문이라는 책의 이름은 가장 먼저 후한의 장준경의 상한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상한 잡병론의 서문에 보이며 우이진 시기에 그 책은 이미 일실되었는데 당대 이르러 왕빙이 소문에 보존된 판본을 편집, 보충, 정리하여 황제내경 소문 24권 81변으로 편집하여 완성하였으니 즉 현존본 소문이다. 영추라는 뜻은 신령스러운 핵심, 신령스러운 요체라는 것이며 그 전에 그전에는 장준경이 말한 국언이었는데 서진의 황보밀이 침구 가불경궁에서는 침경이라고 칭했고 수당 사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령, 구어 등의 별칭이 있었으며 북송 때의 영추분이 이미 잔결되어 완전하지 않았는데 원후 8년에 고려로부터 침경 일부가 전해져 돌아와 바야흐로 그 내용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교정되고 보충될 수 있게끔 하였으며 후에 남송을 거치면서 사승이나 명마시라든가 조부라는 학자들이 여러 차례 교감을 해서 비로소 현존본 영추 12권 81편이 형성되었다. 이게 고려에서 침경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 있네요. 처음 알았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걸 인정하나? 중국 사람이 인정하는 거 보면 인정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추경이 침경이라는 얘기네. 네. 내가 영추를 안 봤는데 뭐 혈자리 이런 게 영추에 많이 나오나 보죠? 네네네. 이게 뭐 우리가 황제내경 논문 몇 편 읽었지만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 하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그렇죠? 소문이라는 뜻은 뭐 우리가 이전에도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황제가 원시자연, 자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런 뜻이고 영추는 신령스러운 지도리 추자죠. 네. 신령스러운 핵심. 결국은 혈자리를 얘기하는 건가? 네. 침, 뜸, 뭐 이런 관계되는 것들, 예. 자연에 관계되는 것들 뭐 등등. 근데 침경에도 뜸 뜨는 게 나오나 보죠? 네. 그러니까 뜸을 어떻게 뜨는지 뭐 이런 아직 지금 또 도서관 책 빌려왔는데 지금 한번 영추 지금 제가 사는 책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 더 훨씬 설명이 더 잘 돼 있어서 하나 빌려왔습니다. 네. 네. 황제내경 자고 이강 즉 위 중국 전통 의학지 이론 기초 기주요 내용 균이 이론 사상지 진술 위선 제 추급 병상여 학리적 관계 제타적 이론 건구상 최기원적 의거 취시 제어 당시 대우주지 본질여 결구소 포지적 론점 병의거 의차
이 발전출 객관적 이론 체계, 기중심 이념 즉 기하 우주관여 음양오행 사상소 건구적 이론 2차 이론론역 당시적 철학 사상 배경 유착 불가분적 관계 본문장 취종 음양오행 사상적 역사 발전 내경 중 음양오행지 이론 의함 음양오행여 양생지도 등 3개 면향 탐구 내경 중 음양오행 사상소 온유지 풍부적 철학 내함 황제내경은 자고 이래로 중국 전통의학의 이론 기초이며 그 주요 내용은 모두 이론 사상의 진술을 우선시하였고 다시 평상과 그 학리적 관계를 추론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 구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근거는 곧 당시에 우주 본질과 구조에 포함된 논점이며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하나의 거시적인 이론 관계를 발전해 냈는데 그 중심 이념은 즉 기와 우주관과 음양오행 사상이 구축한 이론이며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또한 당시의 철학사상 배경과 더불어 밀접하고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본문은 음양오행 사상의 역사 발전 여기는 점이 제대로 찍혔네. 쉼표가 아니라 역사 발전과 내경 가운데 음양오행 이론적인 의의와 음양오행과 양생의 도라는 등의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내경 가운데 음양오행 사상이 함유한 풍부한 철학 내용을 탐구할 것이다. 이게 장자 대신에 무슨 글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하요. 아니요.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기요 그러면. 이 글자 모르죠? 이게. 뭐뭐 하고자 한다. 의자는 알겠죠. 다시 써줘 보세요. 의자인데 의자 번자체가 또 생각이 안 나냐. 가서 봐요. 의심할 의자 넣는 거 근데 왜 이게 안 써지지? 참 큰일 났어. 원래 사람들 잊어먹고 다시 기억하고 또 잊어먹고 다시 기억하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를 앞뒤로 바꿨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할 의자가 맞죠? 아닌가요? 앞뒤에 손. 맞아요. 네. 네.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거 논문 서문에 늘 나오던 글자잖아요. 올해 바랄 기자를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 음양오행 사상적 역사 발전 음양자기 대우 범주시 중국 철학 범주 개통 중 이고로 중요적 범주 중국 조기적 문헌 간내 음양 최선시 자기 자연관념적 표술이 출현 문자학 이연 음시 암적 의사 이양적 시 고명적 의사 허신 설문해자 운복 일야 종진 덮을 부자로 해야죠. 네? 운복이 아니라 운부, 덮을 부자로. 부로 읽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복개공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부개공사가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굳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부일이야. 종은 금성, 음, 고문 음성, 우운 개야, 종일 말물자죠. 물, 일활 비약, 일활 장야, 일활 강자, 중목, 중목, 어, 허시, 설문, 음치시, 간체자시, 음부일적, 의사, 지어, 취시, 계적, 의사, 아, 단옥제, 주위, 차, 음양, 정자야, 음양, 행위, 음력, 폐의, 피자죠. 피호, 위직원, 고왈계약, 유차, 가지, 음양지, 원시, 의의, 즉, 위, 부일, 운계, 일견, 음력, 양자, 여일, 유밀절 관계. 이게 역자예요. 역자 이렇게 안 쓰죠? 어디요? 아니, 선생님이 자꾸 역자라고 있는데 그게 여기 맞아요? 찾아보셨어? 아닌데, 주역할 때 역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역자는 다르죠. 그 역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붙여서. 어? 지금 주역할 때, 이거 그 무슨 이- 자죠? 안 찾아봤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그렇지. 양자든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저 무심코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천천히 보면서 하는 거지, 뭐. 변양자를 그렇게 쓰는데요? 그렇죠. 양자죠. 네. 네, 양자예요. 근데 왜 양자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구름문자에다가 이재금자 쓴 거는. 네? 구름문자예요. 그늘음. 그늘음. 아, 그늘음자인데 그것도 그늘음자고 그늘음자 예, 예. 그늘음자고 알았습니다. 방금 이것도 네. 이렇게 언덕붙자를 뺀 것도 그늘음자고. 음양오행사상의 역사 발전. 음양은 한짝을 이루는 범주로서 중국 철학 범주 체계 가운데 아주 오래되고도 중요한 범주이며 중국 초기의 문헌으로부터 볼적시면 음양은 가장 먼저는 자연관념의 표현으로서 출현된 것이고 문자학으로 말하자면 음은 어둡다는 뜻이며 양은 높고 밝다는 뜻이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선 이르기를 음은 구름이 해를 덮고 있는 것으로 구름 문자를 따르고 이재금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그 설문해자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은 이재금의 이걸 따르는 거고요. 의미로는 구름을 대표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종자는 뭐뭐를 따른다는 의미는 의미부로는 구름 문자에 기준하고 소리는 이재금자는 소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안 돼요? 완, 이게 음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네네. 예? 여기를 네. 보세요. 여기를. 이 예. 글자에서 네. 종운이란 뜻은 이 글자의 본래 의미는 구름문자가 위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금자는 소리의 근거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이 나눠서 글자 구성을 네. 어떤 거를 의미부로 보냐 음부로 보냐 이거를 설명하는 설문해자 방식이라고요. 네네네. 이 글자는 고문의 음자가 줄여진 것이다. 약자다라는 거죠.
또 이르기를 양은 연다는 뜻이다. 그 날일자를 따르고 날일자와 한일자와 말물자에 근거한다. 이 글자가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의미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일설에는 말하기를 비양이라고 하고 날아서 오른다라고 하고, 또 일설에는 길다라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설에는 강한 것들이 여럿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글자가 표출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는 거죠. 한데 허씨 설문에 따르면 음자는 곧 음자의 간체자이며 구름이 해를 덮고 있다는 뜻인데, 양에 이르러서는 즉 10개자의 뜻이 되니, 단옥제라는 사람은 청대의 후안의 허신의 설문해자를 주석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설문해자라는 책은 단옥제의 설문해자 주라는 책을 봐요. 단옥제의 주석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이 음과 양의 정자이다.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의 정자다라는 거죠. 근데 음과 양이라는 글자가 행해지면서 음과 양이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렸을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을 일러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연다는 뜻이 된다. 건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10개자의 뜻이 된다. 이건 좀 뭐가 가지고 한 건가? 단옥제 주석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음양의 원시적인 의미가 구름이 해를 덮고 있다거나,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그다음에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보인다, 이게 양 이며, 음과 양 두 글자는 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 논문은 음과 양의 그 문헌학적인 분석을 좀 열심히 했네요. 뭐 알아둬도 뭐 상관이 없겠네요. 구름과 해의 관계로 음과 양을 글자 구성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한대에 나온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그 고대의 문자의 뜻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제 시경 상서리 롱국 음양지 처심다 대저다 보지 설문 소지지 초시의 단시 불론시 시경혹 상서중소 논술적 음양지 관념계 미구 추상지 철학 개념 수연 시경 공유편언 이경내강 상기 음양 장음양 양자 연용 단근 시지 한난지 기후의 설적 구유 추상적 철학 관념 인차 양계초 선생이니 상주 이견 소위 음양자 불과시 자연계 중 일종 조천 미말지 현상 절불 함유하등 심수지의 급지 자전 국어 음양 관념 유료 신입적 발전
자전리 음양 양자적 운용 대표자 우주간접 양종기 좌전 소공원년 천유육기 강자죠. 강생 오미 발이 오색 징위 오성 음생 육질 육기왈 음양 풍우 해명야 분이 사시 서위 오절 과즉 위 이걸 뭐를 치로 읽나요? 치 예, 재요, 재. 재앙제자의 고자예요. 재앙제자로 읽는 겁니다. 그럼 네. 예, 제 북어리 이 음양 위 천지지기 음양 이기유 기자연지 질서 주어상 운 유왕 인연 서주 이천계진 백양무왈 주장망의 부천지지기 부실기서 약과기서 민지라냐 양복이 불능출 음박이 불능승 우시 지진 금 삼천실진 양실기소이 진음야 양실이 제음 천원필색 원색 국필만 부수 토연이 민영야 수토무연 민핍증용 불망하대 차음양관념 이조 의임료 천도여 인생지 관계적 의의 시경과 상서 속에서 음과 양을 언급한 곳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설문에서 가리키는 시초적인 의미, 원시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만 시경 혹은 상서 가운데 논술된 음과 양의 관념을 막론하고 모두 다 아직은 모두 추상적인 철학관념을 아직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며 비록 시경 공유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만 공유께서 그림자를 보고 이게 이제 그림자 영자일 거예요. 그림자 영자로 읽고 이거는 아마 언덕이고 그림자를 보고 언덕에 이르러 그 음과 양을 관찰했다. 관찰하셨네. 노랫말이니까. 이게 음과 양이 가장 먼저 고전에 보이는 용리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이게 어느 쪽이 밝은지 어느 쪽이 어두운지 어느 쪽이 해가 비추는지 아닌지를 살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시경에서는 해가 비치는 쪽과 그늘지는 곳을 나타낸다고 할 때 많이들 인용하죠. 라고 하여 음양 두 글자를 연용하지만 그러나 다만 추우냐 따뜻냐의 기후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여기는 또 다른 개념이네요. 이게 한난으로 보네. 보통 해가 비치나 안 비치나 쪽으로 얘기하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또한 추상적인 철학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양계추 선생은 생각하기를 은주 이전에 이른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가운데 일종의 아주 조잡하고 아주 미미한 말단적인 현상이며 결코 어떤 종류의 심원한 의미를
함유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다. 좌전 국어, 이게 이제 춘추시대 때 문헌에 이르면 음양관념은 비교적 깊은 발전을 갖게 된다. 좌전 속에서 음양 두 글자의 운용은 우주관의 두 가지 기운을 대표하는데 좌전 소공 원년에는 하늘에 육기가 있어서 다섯 오미를 내리며 그 다음에 오색으로 드러나고 다섯 소리로 징엄하는데 지나치게 되면 여섯 질병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육기가 오미가 되고 오색이 되고 오질이 되고 육질이 된다는 거예요. 육기는 말하자면 음양, 풍우, 해명이다. 나누어 사시가 되고 다섯의 그 마디로 차례가 되는데 뭐 오행을 가리키겠죠. 지나치게 되면 재앙이 된다고 했다. 좌전.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음양을 하늘 땅의 기운으로서 삼는데 음양이기는 그 자연의 질서를 갖고 있으며 국어 주어 상편에 이르기를, 이것도 뭐 지진 얘기할 때 늘 인용되는 대목이에요. 이왕 2년에 서주의 서쪽 주나라 세 그 하천에서 모두 지진이 있었다. 백양보가 말하기를, 백양보는 그 당시에 이제 뭐예요? 사관이었겠죠. 백양보는 말하였다. 주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다. 무릇 하늘 땅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지 않는데 만약 그 질서를 넘어서게 되면 백성들이 혼란스럽게 된다. 그 다음부터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에요. 양이 웅크리고 나오지 못하며 음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위로 이게 뭐죠? 김을 내지 못하면 이에 지진이 있게 된다. 지금 새 하천에서 실제 지진이 있으니 이것은 양이 제자리를 잃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잃었고 그러니까 제자리를 잃고서는 음을 누르는 것이다. 양이 제자리를 잃고 음에 있으면 하천의 근원이 반드시 막힐 것이고 근원이 막히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무릇 물과 토양이 펼쳐지면서 백성이 쓰는 것인데 물과 토양이 펼쳐지는 바가 없다면 백성들이, 이거 뭐 원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백성들의 쓰임이 결핍될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 뭐 글자가 빠졌거나 망하지 않는 것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에 음양관념은 이미 천도와 인생 관계의 의미로 짝을 지어 들어간 것이다. 한 문단 더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죠. 예. 예.